일단 이 주말의 날 촬영을 하게 되면 11시, 12시 좀 일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공에 뜰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인터뷰 장소가 어디로 할 거냐. 저는 한강 아니면은 트랙 딱 뛰고 그 뭐지? 그 트랙에 보통 이렇게 약간 돌계단 같은 거 있잖아. 동아일보는 괜찮아요. 이렇게 뛰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한 바퀴 크게 연못도 있고 되게 잘 돼서 구비가 잘 됐어요. 사람이 많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지. 가까이 전에 안에 연못이 여기 입장만 있는 네네네. 또 블랙 회색 이런 거 있지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해부 파트너 이승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밖에 또 나왔는데 어때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 보이죠? 왜 하필 제가 밖에 나오는 날만 이렇게 또 유난히 날씨가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행부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자 나왔는데요. 여기는 상암에 있는 또 평화의 공원인데 이렇게 입김이 나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나온 만큼 여러분들 오늘 저와 또 건강미 한번 뿜뿜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우, 너무 앉아만 있었더니 몸이 되게 찌푸둥하네요. 아우. 잠시만요. 네?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형편없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시 근데 그 러닝 전도사 아니세요? 자, 일단 이렇게 앉았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좀 자기소개 먼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닝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정은이라고 하고요. 건강한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대한민국 곳곳을 달리고 있습니다. 러닝 전도사요? 네. 직접 만든 이름인가요? 네, 제가 만든 직업이에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사실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저는 행복 파트너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좀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닌가. 뭐 그런 셈인 거죠. 네. 뭐 요즘에는 없던 직업도 뭐 생기고 그쵸, 있던 그쵸. 직업도 사라지니까 부르기 나름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사실 이 러닝 전도사 말고도 지금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써 있는 것만 봐도 러너, 마라토너, 칼럼니스트, 작가, 강연자, 모델 엄청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좋아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재밌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이 일처럼 안 느껴지고 그냥 취미처럼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벌려볼까 하다 보니까 점점 직업도 늘어난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 좀 벌리는 스타일이세요? 성격이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생각만 하고 시도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거의 하던 일만 좀 많이 반복하는 게 있는데 어쩌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아니요. 근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벌려놔서 뭐 수습이 못할 때도 있고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달리셨을 테니까 또 해외에서 달리셨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모리셔스까지 가서 달리기를 해보기도 했었고요. 또 가장 극한의 달리기는 몽골의 고비 사막에 가서 사막 마라톤도 진짜요? 달렸어요. 그런 경험은 또 많이 색다른가요? 어떤가요? 달릴 때 있어서? 그쵸. 사막을 뛰어보신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한 번도 없죠. 네, 사막도 뛰어보고 보트 타고 강도 건너서 물도 건너야 되고 정말 뜨거우니까 나중에는 여기 허벅지 위에 수포 같은 것도 올라와서 병원도 다니고 그럴 정도로 진짜 극한의 달리기를 했었어요. 그럼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떠한 곳이었나요? 늘 힘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달리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기온이 36도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풀코스 마라톤을 달렸는데 시차가 안 맞다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2시, 3시 이 정도에 달리기를 한 거예요. 신체 밸런스도 안 맞아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생각도 하기 싫은데 되게 댕당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달리기에 또 좋은 점이 있을까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달리기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쵸. 네, 굉장히 경제적인 그쵸, 거니까 뭐 운동화 하나만 잘 갖춰지면 직장 근처에서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그렇죠. 일단 돈이 안 드는 게 가장 네. 장점인 것 같네요. 뭐 제가 사실 골프를 많이 배워보려고는 하는데 골프는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공간 또 찾아가야 되고. 맞아요. 사실 달리기는 내 집 앞에 그냥 잠깐 달려도 되니까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평소에 달리기는 얼마나 하세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고요. 봄, 여름, 가을에는 1시간 정도 달리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달리기의 매력이 성취감이라고도 말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성취감 하면은 정말 또 저로서도 인생의 어찌 보면 또 목적이 되기도 하는데 달리기의 성취감을 또 가장 크게 느끼셨던 경험도 있으셨을까요?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제가 풀코스를 지금까지 10번 달렸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성취감이 느꼈던 거는 나를 위한 달리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달리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느꼈어요. 제가 시각장애인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팔에 끈을 묶고 풀코스를 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네. 왜냐면 저는 물도 사실 잘 못 먹고 물 챙겨드리고 뭐 에너지젤 같은 거 챙겨드리느라고 저는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4시간을 종일 뛰었는데 그때 완주했을 때가 저를 위한 달리기를 할 때보다 가장 성취감이 높고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시각장애 분이랑 같이 뛰신 거예요? 네. 원래 보통 그런 경주가 있나요? 대회가? 시각장애인 마라톤 동호회도 있어요. 네, VMK라고 정말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거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훈련을 하고 계세요.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이 달리기를 한다는 게. 네. 완주하면 진짜 그만큼만 성취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거기를 훈련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는데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달리기 훈련을 하시거든요. 네네. 지금도 소규모로 방역수칙 지켜서 하시는데 좀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쵸. 눈이 올 때, 비가 네. 올 때 달리면. 그래서 거기 계시는 코치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코치님,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달리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하고 여쭤봤는데 너는 비가 오면 내일 뛰지. 근데 이분들은 당신이 오는 오늘 딱 하루만 뛸 수 있어.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리시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머리 한 대 맞으신 것 같죠? 네, 뒤통수 한 대 세게 맞은 느낌. 저도 그랬어요. 네, 진짜 날씨 핑계를 많이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지금 너무 춥고 또 여름은 너무 덥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주변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런 거 다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시는 걸 보고 그래, 최소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되게 이 PD님 원망스러웠거든요.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네. 나를 달리게 한다고. 네. 지금 귀가 너무 네, 빨개지셨어요. 굉장히 도망가고 싶었는데 네. 와, 그 말 들으니까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러워지네요. 저도 매번 이렇게 반성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성공.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처음 또 달렸었던 경험도 좀 듣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달리기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으셨어요? 달리기를 해봐야지 해서 시작을 했던 거는 사실 아니고요. 제가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 취업을 한창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여러 이유 때문에 계속 취업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하다가 우울증이랑 대인기피증이 걸렸었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래서 눈물을 좀 안 보이게 하려고 막 도망쳤거든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근데 그렇게 한 5분 달리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갑자기 마음속이 조금 편안해져서 그때부터 그냥 달리기를 하루에 좀 소명처럼 오늘 안 달리면 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달리게 됐어요. 힘든 현실에 되게 피난처로 처음에는 됐었는데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삶의 전부가 돼버렸네요, 어찌 보면. 네, 전환점이 돼버렸죠. 되게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마라톤을 하셨던 경험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첫 풀코스 마라톤을 달렸을 때도 아직 너무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때도 좀 아직 취업도 안 됐었고 앞으로 난 뭘 해야 될지 잘 막막했었고 다른 친구들은 돈도 열심히 벌고 잘만 살아가는데 나만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돈도 못 벌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인생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면 내 인생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도 연습을 충분히 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거를 왜 한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이 달리시는 모습을 처음 목격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동안 내가 돌아왔던 길들이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뭐 힘들어서 못해,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해, 피곤해서 못해, 아파서 못해, 나는 뭐 돈이 여유가 없어서 못해, 이런 것들도 핑계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다시 바뀌기 시작해서 좋아하는 일을 다시 좀 찾아보자.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다시 활동을 해보자 라고 딱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어느 한순간 또 핑계를 댔었던 제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는.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달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는 한 5분 정도밖에 못 달렸고요. 5분이면 운동장 한 바퀴 정도 되는 거리인데 목에서 막 피맛이 나잖아요. 피맛도 나고 막 주저앉고 싶고 그랬었죠,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처음부터 나는 풀코스를 달려야지라고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그냥 5분 달려야지 하면은 피맛은 나지만 달릴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성취감을 느껴서 나도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6분으로 늘리고 7분으로 늘리고 조금씩 이렇게 늘리면 그게 성취감이 돼서 다른 운동들도 더 많이 도전하게 되고 다른 직업들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 마라톤을 도전하기까지 얼마나 좀 걸리셨어요? 사실 조금 무모한데 저는 달리기를 처음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도전을 했거든요. 진짜요? 네, 되게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죠. 끝나고 많이 아팠어요, 다리가.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완주 메달을 또 얻으신 게 100개가 또 넘으신다고. 한 3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 집에 보관해 놓으셨나요? 네, 집에 이렇게 타공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 하나씩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네, 빠짐없이. 몇 개까지 모을 예정이신가요? 할머니 될 때까지 계속 모아야죠. 계속요? 네.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진짜 그만한 성취감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 메달이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다 다르거든요. 디자인도 다르고 메달 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거를 보고 있으면 그날 달렸던 온도랑 바람 세기랑 기온이랑 기억이 어떤 나세요? 친구랑 달렸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기억이 나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기장이 되다 보니까 버리지 못하고 다 보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달리기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기존 직장을 또 그만두시면서 새로운 직업으로 진행을 하신 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지금 직업하기 이전에는 사실 마케터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케팅을 했을 때는 재밌고 적성에도 잘 맞았어요. 근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회사를 마케팅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마케팅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러닝이라는 브랜드를 마케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즐겁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죠.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게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하면서 사는 게 또 맞겠고 또 그걸로 내가 또 돈 벌면서 사니까 네, 그만큼 행복한 건 없지 않나 맞아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저도 되게 지금 인생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확실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일의 능률도 더 많이 오르고 일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냥 자기 개발도 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이렇게 노력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 실질적으로 기업들 모델 제의까지도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뭐 모델도 하고 네. 다양한 뭐 이벤트도 같이 콜라보로 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협찬도 많이 받으셨나요? 네, 협찬도 네. 지금 입고 계신 것도 혹시? 네, 뭐 뉴발란스도 앰베서더로 진짜요? 네,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뛰어보는 게 네. 또 맞지 않나 싶은데 또 열을 한번 또 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요. 저희 한번 먼저 뛰고 올까요? 네, 좋아요. 바로 가나요? 네, 바로 가시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풀만한 것 같아요. 아우, 정말요? 아우, 아주 훌륭하세요. 네, 다 왔습니다. 아, 너무 잘 뛰셨는데요? 일단은 평소에도 한번 뛰어보는 걸로. 아우, 좋습니다. 그거부터 일단 네, 잡아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또 같이 뛰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눠봤을 때 되게 멋지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아유. 되거든요. 네, 열심히 많은- 살아야겠네요. 특히 또 많은 또 여성분들께서 롤모델로도 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는 또 방황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방황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퇴사도 많이 하고 이직도 참 많이 했죠.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대학교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뭐 뭘 해야겠다라고 선택하기보다는 대다수의 분들은 성적에 맞춰서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냥 4년을 다니다가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4년 뒤에 파악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경험하고 저랑 잘 맞는 게 뭔지 좀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완벽히 좀 찾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도 완벽한 거는 없고요. 계속해서 좋아하는 게 생겨서 사실 조만간 또 새로운 직업을 하나 만들 예정이에요. 진짜요? 혹시 뭐 예정하고 계신 일이 있나요? 예정하고 있는 일은 제빵사로. 진짜요? 네. 완전 다른 네, 일이죠. 완전 다른 쪽이네요. 네, 사실 러닝 전도사 일도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스럽고 잘 되고 있는 일이지만 코로나가 처음 시작하고 나니까 강연 같은 것도 많이 제한이 되고 또 러닝 대회나 마라톤 같은 것들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네. 다른 일도 조금 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취미로 제빵 학원을 다녔는데 네네. 너무 재밌고 적성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다가 네, 좀 큰 투자를 하게 됐죠. 또 달리고 나면 또 배고프니까 빵으로 또 그럼요. 네. 좋습니다. 또 책을 또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책에서 또 감명 깊게 봤던 말이 또 있었어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자면 직장 내 따돌림은 나에게 굴욕감과 패배감을 가져다 주었고 정신적인 압박이 컸다. 삶의 행복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그럴수록 나는 더 자주 운동화를 집어들었다. 해가 긴 여름에는 30분 일찍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달린 후 출근했다. 해가 짧아진 겨울에는 회사 근처를 가장 저렴한 헬스장을 등록해 점심시간마다 트레드밀 위를 달렸다. 점심 회식이 있거나 점심을 거르고 일을 해야 하는 날이면 2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으로 운동을 대체했다. 24시간을 괴로운 마음으로 지낼 바에야 30분 일찍 일어나 달리거나 점심시간에 달리면서 마음을 정화했다. 라고 이제 말이 있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는 보통 술 아니면 담배 이런 것들로 또 해소를 하는데 네. 우리 또 대표님께서는 달리기로 많이 해소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운동으로 해소를 하고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뭐 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뭐 사람 간의 일이거나 아니면 하는 일에 대해서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는 그거를 좀 풀기 위해서 혼자만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네. 또 혼자만에 있는 시간 속에서 나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동적 명상을 할 때 가장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훨씬 그게 더 해소가 잘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운동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단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럼 평소 성격은 좀 어떠세요? 평소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즉흥적인데 계획적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바로 해야 되는데 무계획으로 하진 않고 다 계획을 세서 하고요. 뭐 휴가를 보내거나 뭐 나만의 이제는 방학을 보낼 때도 항상 방학 계획을 여전히 누가 안 시켜도 여전히 세우고 네, 뭐 MBTI로 따져보자면 거의 최강 J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그 나머지 MBTI는 어떻게 되세요? ENFJ예요. ENFJ요. 네. 저는 ISFP인데. 적성이 잘 맞으시네요. 그럼 공감하시는 게. 그쵸. 그래서 저는 되게 사람 얘기 듣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적성에 맞는 진짜 꼭 맞는 일을 하시네요. 네. 근데 사실 처음부터 달리기를 할 때 있어서 막 완전 좋은 체력은 아니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폐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맞아요. 그때 고등학교 때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네. 신체 검사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양호실로 한번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호실에 갔더니 조금 폐 사진을 찍었을 때 조금 소견이 보인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한번 제대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하면서 조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보통 학교에서 조퇴 안 시켜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퇴를 해서 갔는데 폐에 구멍이 난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네네. 근데 보통 친구들보다 계단을 오르거나 언덕을 오를 때 조금 숨차고 힘든 건 있었는데 그냥 그게 체력적으로 좀 약하구나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었지 그게 제 폐에 어떤 그런 결함이 있었을 줄은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아물어서 흔적 정도로만 남아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폐활량이 뛰어나고 네, 체력도 좋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딱 달리는데 아무 지장 없으신 거죠?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들지만 네. 아예 안 힘들 순 없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또 대표님 덕분에 또 달리기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졌거든요. 어떻게 러닝 전도사로서 오늘 한 명 또 전도하신 것 같은데. 네.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 또한 그동안 매번 혼자 달리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달리는 러닝메이트가 있어서 저도 너무 좋았고 혼자 달리시는 게 너무 어색하고 두렵고 막막하시다면 그냥 이렇게 친구랑 걷기부터 시작하셔서 네, 몸이 가벼워질 정도로만 그렇게 해보시면 그 다음 두 번째 걷기, 두 번째 달리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저와 같이 집에만 콕 처박혀 계신 여러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걷기부터 또 차근차근 해보시면은 또 우리의 건강 차근차근 또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달리는 게 굉장히 저는 오늘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좋은 환경 날씨에 또 뛰니까 이것보다 또 좋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돈이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또 하셨던 말 중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공의 습관화라는 또 말을 하셨더라고요. 이 성공의 습관화 사실 말 자체가 되게 좋은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보면 그 성공의 습관화 덕분에 제가 계속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20대 중반 시절에는 매번 무너지기만 했었으니까 성취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냥 집안에서만 콕 박혀 있고 싶었었는데 한번 달리기를 5분 정도 하고 나니까 나도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날에 6분, 7분, 8분 이렇게 늘려나가나 보니까 매일매일 성공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큰 성공이 아니라 그냥 오늘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개운하게 일어나고 5분 달리기 한 목표를 채우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3번 양치를 하고 이런 것도 성공의 습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공의 법칙을 알게 되고 내일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목표를 계속해서 세우고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게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껴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할 때 가장 크게 실패하는 원인이 처음부터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네. 그 한 번 한순간부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네. 못한다 이렇게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성공 하나하나 네. 좀 해나가시면은
그게 더 이제 큰 성공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또 많고 또 일반적인 회사원이 또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요거는 좀 네. 네. 솔찬이 좀 나오나요? 이게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처럼 이렇게 일정된 수익은 없어요. 일정하진 않지만 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는 뭐 수입이 아예 0원이었었던 적도 있었고 달 나왔을 때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 120만 원 받았었거든요. 네? 한 달에 거의 정규직 이전이라서 정규직이 아니었어서 세후로 120 정도 받았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한 달에 그래도 거의 한 20배 이상은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그렇죠.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모두 다가 하는데 현실적인 그 벽이 있기 때문에 많이 또 못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도 벌이도 나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아 보이십니다. 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지금 인생이 좀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어떻게 보면 반복인 것 같아요. 전 항상 두려웠고 힘들었을 때 새로운 기회들이 만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도 취업 실패로 인해서 힘들었을 때 달리기를 만나서 그 덕분에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달리기 행사가 많이 사라지면서 빵을 만나서 제빵사라는 새로운 또 목표를 갖게 돼서 항상 힘들지만 그 안에서 또 행복한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행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또 고유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자TV가 이제 행복한 부자 되기라는 타이틀을 갖고 가고 있는데 또 대표님 봤을 때 좀 행복한 부자라는 생각을 좀 들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안정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한 부자란 또 어떠한 사람일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요? 행복한 부자는 자신이 경험한 행복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달리기를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달리면 나도 행복해지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달리기를 직업으로 삼았고 제가 빵집을 오픈하려는 것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선물했을 때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빵집을 오픈하는 거라서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 뭔가 나누고 싶은 일을 누군가랑 나눈다면 그게 진짜 행복한 부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랑 되게 가치관이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마라톤 도전하시죠. 제 코스가 짧은 마라톤이 몇 킬로죠? 5km요. 5km 5km. 요? 네. 그거부터 일단 한번. 알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성공의 습관화. 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자TV에 이렇게 나와서 달리기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움츠러드는 춥고 또 어려운 시기이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어디선가에서 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을 테니까 그냥 반갑게 부자TV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저는 더 반갑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보다 실외에서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달려봐요. 여러분 행복 행복 되세요. 되세요.